6.25 전쟁사에 관심이 많은 김태식 씨. 그는 지난 3년 동안 워커 장군 관련 유물을 수집해 왔다. 잉크 색깔이 보이는데 만년필로 서명했더라고요. 예. 그 내용이 그들의 성실한 친구 조니 워커. 전쟁 유물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의 영웅이라 할 수 있는 워커 장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 물건을 찾아봤는데 국내에 없어요. 월튼 해리스 워커. 그는 6.25 전쟁 초반 미 제8군 사령관이자 유엔 지상군 사령관이었다. 이게 미 8군 마크입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 보게 되면은 해리슨 워커라고 새겨져 있고요. 당시 사령관실에서 쓰던 그 만탄 같은 거 할 때 포도주도 안으로 쓰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워커 장군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6.25 때 그냥 지켜낸 장군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실제 부산 이쪽 갔다가 지켜낸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였던 6.25 전쟁 초 워커 장군은 낙동강 전투를 진두지휘해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I do think if Walker was important to this, perhaps one of the things you could say was that he strengthened the fighting spirit of U.S. and South Korean forces. 우리에게는 잊혀진 그러나 역사가 기억하는 워커 장군을 만나보자. 국가의 주요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 관리하는 국가기록원. 얼마 전 이곳에서 6.25 전쟁과 관련한 의미 있는 서류를 원형에 가깝게 복원해 일반에게 공개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6.25와 관련된 작전 명령서를 약 1만 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복원한 작전 명령서는 낙동강 방어선 전투와 관련된 작전 명령서로서 다부동 전투, 기계안강 포항 전투, 장사 상륙작전과 같은 전투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 중 가장 이목을 끄는 것은 후퇴를 거듭하던 1950년 7월 말 국군에게 전해졌던 작전 명령서다. 남하하는 북한군을 저지하고 낙동강의 전선을 형성하라는 절박한 내용. 이 명령의 주인공은 워커 장군이었다. General Walker was a real combat leader. I mean, it was the peak of his, he'd been preparing almost his whole life for that kind of a critical battle. It was a combination of his leadership skills, his management skills, his tactical skills. I mean, he's in charge of an army in a perilous position, and it took every ability that he had to preserve it and to, again, he established the base so that MacArthur could do his Incheon landing, which is one of the most decisive military operations in history. It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fact that Walker had all most of the North Korean forces tied down along his defensive line. His greatest accomplishment. 워커 장군의 흔적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1963년에 문을 연 서울의 워커힐 호텔. 호텔 맞은편 언덕에는 의미 있는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올해 국가 현충 시설로 지정된 워커 장군의 추모비다. 이 추모비는 지난 1987년 한미 친선 군민협의회와 호텔 측이 협업해 세운 것이다. 워커힐 호텔은 1963년 당시 외국인 관광객과 주한 유엔군 휴가 장병 유치를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주한 유엔군의 대부분을 미군이 주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미 8군 사령관이었고 6.25 전쟁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워커 장군을 추모하기 위해서
워커의 언덕, 그래서 워커힐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동양 굴지의 큰 규모를 자랑하는 종합 오락장 워커힐이 지난해 12월 26일 드디어 준공되었습니다. 굽이쳐 흐르는 한강변, 잔소리 우거진 넓은 언덕 위에 모든 현대식 건축의 기교를 다한 휴식처와 각종 오락장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호텔은 글로벌 호텔 체인인 쉐라턴이라는 이름 대신 지금까지 워커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당시 서울의 대표적인 현대적 호텔이었던 곳에 이름을 올린 워커 장군. 그가 한국과 인연을 맺은 것은 6.25 전쟁 발발 직후였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남침했다. 서울은 사흘 만에 함락되었다. 메가더 장군이 현장을 시찰한 직후 전쟁 발발 닷새 만에 미 지상군 선발대인 스미스 부대가 투입되었다. 하지만 오산에서 벌인 첫 전투는 실패였다. 곧이어 주한 유엔 지상군 사령관의 워커 중장이 임명되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구원투수로 나선 워커 장군. 그는 어떤 인물일까? 미국에 있는 워커 장군의 손자를 찾았다. 샘 워커 주니어는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미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한국에서 복무했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받은 훈장을 지금까지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6.25 전쟁이 할아버지가 참전한 마지막 전쟁이자 전사지이기 때문이다. He was very adventuresome. He was a very good horseman, and he loved to hunt. He told his mom and dad, "I'm going to go to West Point, and I'm going to be a general." 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워커 장군은 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야전 사령관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유럽 서부전선의 주요 전투에서 기갑부대를 이끌면서 뛰어난 기동력을 바탕으로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가 이끈 20군단은 패튼 장군이 지휘한 제3야전군의 선봉대로 유령군단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을 정도다. I would say the word that most describes my grandfather and my father. They were soldiers. They didn't lead from behind. They led from the front. That's the way he led. He wanted to be out front and leading by example. And that's the kind of soldier he was. 불독이라 불렸던 워커 장군이 6.25 전쟁에 참전했을 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아들 샘 워커도 미 육군으로 함께 참전했다. That's one of the stories that resonates with me and my brother. One other aspect of that is when they were having to retreat. My grandfather or my father had a shotgun that he had over there with him, and it was one of his weapons. He actually buried it as they were retreating because they were trying to be as light as possible. He had one weapon already, and when they pushed the Chinese back through that same terrain, he went back and retrieved his shotgun, and we still have that shotgun today. 전쟁 초기 전선은 긴박했다. 워커 장군이 지상군 사령관을 맡았지만 북한군의 남하 속도는 파죽지세였다. 국군과 유엔군은 개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영덕, 상주, 마산까지 밀렸다. 이것이 1차 낙동강 방어선이다.
During the whole month of July, the U.S. Army forces and Republic of Korea forces had been trying to stop the North Korean attack. They had been conducting delaying actions to delay the advance of the North Koreans, had been slowly withdrawing, with the Republic of Korea forces fighting in the mountains to the east, and with the U.S. forces being fed in as they arrived in Korea in the north and west. They had been repeatedly overrun by the North Koreans. They had to withdraw on many occasions, and so you can imagine that there was a morale problem within the Army that had been fighting defensively like that. They had had some successes, but it had been a hard fight. 한국과 미국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었다. 당시 국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일권 장군의 회고록에 따르면 정부 망명까지 논의되고 있었다. 그 유엔의 입장에서는 이제 좀 생각을 이제 달리했던 거죠. 이제 그것은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이제 낙동강이 무너지면은 한국의 주요 요인들, 그다음 군 일부를 해외로 이렇게 해서 망명 정부를 이제 수립해야 되겠다는 것을 검토를 했어요. 유엔군이 합세했지만 전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토의 90%를 빼앗기고 낙동강까지 밀려내려간 상황. 전세를 뒤집기 위해서는 특단의 결단과 조치가 필요한 시기였다. 7월 31일, 워커는 상주에 위치한 미 25사단을 전격 방문한다. 당시 상주는 국군이 방어를 맡은 가로 전선인 X선과 미군이 방어를 맡은 세로 전선인 Y선의 교차점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휘하의 부대원들에게 결의에 찬 연설을 하게 된다. 워커 장군 최고의 명문으로 꼽히는 스탠드 워 다이가 언급된 바로 그 연설이다.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이곳에서 당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을 찾았다. 바로 이 문서다. 1950년 6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이 문서에 따르면 워커 장군의 당시 연설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시 연설 내용은 스탠드 오어 다이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When General Walker delivered this stand or die speech, American and South Korean forces had already been driven back pretty far. And he really decided that it was at this point they needed to take a stand. If they didn't take a stand, there would be even more deaths and more casualties, and you would potentially lose the Republic of Korea entirely. Walker realized that if South Korea was going to have any hopes of surviving, and if you were going to have any hope of making the police action that the UN had launched successful, you were going to need to hold the line against North Korean forces and prevent them from breaching that last perimeter. That General MacArthur asked about Walker's intentions and whether he was going to do any further withdrawing. General Walker surely advised General MacArthur, reassured him that he was now going to stand and fight. On the 26th of July, General Walker had reported back through the Chief of Staff of the Far East Command, General Almond, reported that he was moving into this defensive position along the line of the Nakhtong River, but he also was going to send part of his headquarters back to Pusan to protect sensitive electronic equipment and to reduce the size of his headquarters. 워커 장군이 중요 통신 장비를 보낸 곳은 어디였을까? 부산의 한 대학교. 지금은 캠퍼스인 이곳에 당시의 흔적이 남아있다. 학생 식당으로 이용되고 있는 한 건물. 이름이 워커 하우스다.
공기화 교수는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그의 기억에 이 건물은 6.25 전쟁 당시 지역 주민들이 돌을 옮겨와 지었고 이곳에 미군 장비가 들어왔다고 한다. 그 미 8군 사령부가 이쪽으로 옮기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하나밖에 없는 텔리라이프라고 하는 통신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적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통신 장비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한 대뿐이었던 통신 장비는 이곳에 숨겨졌다. 1990년에 있었던 화재로 지금은 재건축된 모습이지만 내부의 돌기둥과 벽돌은 당시 모습 그대로다. 그전에는 저 앞쪽이 사령관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관실과 욕실이 이곳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들어오면 요 뒤쪽이 전부 다 그때 당시에 이 작전 지휘 회의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워커하우스는 낙동강 방어선이 가장 위험했던 18일 동안 전쟁의 지휘본부로 이용되었다. 부산에서 작전 지휘를 해야 할 만큼 전선 상황이 열악했기 때문이다. (1950년 7월) 말 낙동강 전선은 밀리고 또 밀리는 형국이었다. 세 차례에 걸쳐 전선이 후퇴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약 한 달간 그랬죠. 7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지연작전하면서 북한군의 전술을 굉장히 면밀하게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에서는 사실상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되기 한 일주일 전부터 미리 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밀려서 철수한 게 아니라 아예 작정을 하고 미리 철수를 하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미리 가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절대로 북한군으로 하여금 우리 후방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혹은 침투한다면 예비대로 막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General Walker really saw the Nakhtong River line as the last-ditch defensive line to protect the major supply port and communications spot of Pusan. Basically, he had some challenges. He actually had the enemy outnumbered most of the time. Usually the Republic of Korea troops and UN troops outnumbered the North Koreans, but the North Koreans had the initiative. We really weren't sure what their strength was. He was trying to reorganize the rather, the Republic of Korea troops had taken some hard knocks. He was trying to reorganize those forces. At the same time, he's trying to gather American forces into the perimeter. 낙동강은 천혜의 방어 진지였다. 북군과 유엔군은 이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치열한 전투를 이어갔다. 당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 경상북도 칠곡의 외관철교다. 1등병으로 낙동강 전투에 참전했던 여준구 씨. 그의 기억에는 외관철교가 폭파되던 순간이 지금도 또렷하다. 이 다리는 8월 1일 날 우리 아군에 의해서 끊기게 됐습니다. 이 인민군이 조속히 건너오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끊은 겁니다. 지금 끊긴 데 보이죠. 지금은 호국의 다리로 불리는 외관철교는 지난 2008년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6.25 전쟁 격전지의 상징물이다. 교각에는 지금도 당시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지진 난 소리만 쿵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 나니까 외관 다리 끊는 소리다라고 우리 서대장님이 이야기를 해줘서 알았습니다. 경부선이 낙동강 본류를 건너는 첫 번째 다리였던 외관철교. 그러나 다리는 1950년 8월 북한군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폭파되었다.
지금은 복구되어 인도교로 이용되고 있지만 교각은 옛 모습 그대로다. 당시에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들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인민군이 많이 와서 저걸 하니까는 미군 기가 98대가 와가지고 쏟아놓으니까는 전멸이야 다 못했겠지만 도망치기도 하고 막 포탄 쏟아지고 도망치기도 하고 해서 7, 80%는 다 안 죽었겠나.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가 바로 뒤 대구에 있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만큼 전투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밀고 밀리는 싸움의 연속이었다. 날마다 위험하죠. 기관총알을 누가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포, 지뢰, 한시라도 위험한 안 한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사선이었다. 절대로 살아서 돌아간다는 마음은 없었고 1분 후에 죽을란지 지금 방금 죽을란지 만날 나는 꼭 나라를 지키다 죽는 것뿐이다라는 그 생각 이해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워커 장군은 매일 전선을 시찰했다.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그였지만 쉽지 않은 여건이었다. 그가 운영할 수 있는 예비대는 미 해병연대 단 하나. 그는 이 부대 하나로 위급한 곳들을 막아내는 소방수 같은 전법을 썼다. 철수하고 나서 워커가 그 낙동강 방어선을 지휘하는 스타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하고 굉장히 대단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어느 전선 한 곳도 적에게 침투를 허용해서 안 된다라고 아주 일일이 따지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챙기는 게 예비대가 얼마나 가능한가, 예비탄이 얼마나 있는가, 보급은 어떤가, 사활을 걸었다고 해야 될까요? 본인 스스로부터 그 각계 병사들까지 굉장히 많은 준비도 잘 돼 있었고 실제로 그 작전을 잘 수행해야 된다는 것도 책임감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General Walker was an armor officer, and within armor doctrine there was another type of defense that was called a mobile defense. And in the case of the mobile defense, you have thin outposts along the front line and a very powerful counterattack force, so that as the enemy breaks through your front line, you hit him with that counterattack force. Well, that was General Walker's inclination as how to conduct a defense. And with each of those attacks, General Walker made use of these temporary counterattack forces that he put together from units that were unengaged or from units that were coming into the country to counterattack against those North Korean forces. And he managed to do that quite successfully until eventually, by mid-September, 다부동 전투 참전 용사들이 모였다. 다부동 전투는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했던 2달여 동안 치러진 전투들 중에서 가장 오래, 가장 치열했던 대표적인 전투다. 이들은 그 역사의 산 증인들이다. 다부동 전투가 이루어진 곳은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다구리. 303, 328, 518 세 고지를 두고 뺏고 뺏기는 전투가 이어졌다. 다부동은 대구에서 불과 22km 떨어진 교통의 요지였다. 이곳을 내주면 대구가 적의 사정권에 드는 상황이었다. 워커라인이라고 그래서 워커 장군이 이제 최후 저지선으로 방어선으로 그걸 설정해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거기 끝나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이제 째뜨기가 와서 네임팜 타는 뭐 뒤에서 미군 포들이 150mm 5mm 포가 사흘을 내려부었어, 퍼부었어 그 산에. 산이 하여튼 푸른 산이 뻘걸 정도로 다 타버렸어요. 전투는 55일간 계속되었다. 유학살은 9번, 328 고지는 무려 15번이나 고지의 주인이 바뀔 정도로 피하간에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그 우리 소대원 이 마장 중대장 그건 뭐 무차별로 폭격도 하고 뭐 박격포도 떨어지니까 그 비참한 거는 말할 수가 없다고. 박격포 포탄이 이 심장 있잖아. 여기 맞고 뚫고 나갔다고. 이덕빈 씨가 살아남은 건 차라리 기적에 가까웠다. 무슨 무섭거나 뭐 후퇴하거나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다고. 왜? 내가 죽지 않으면 네가 죽고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오로지 저걸 죽이는 거. 뭐 며칠 한 달 가까이 잠도 못 자고 전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뭐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말이죠. 하루쯤 자고 난 것도 일개 소대 말이 한 140~50명이 되는데, 그걸 되는데 하여튼 부상도 아니고 사상도 된 것도 한 반 이상, 3분의 1밖에 안 남을 때 됐어요. 정말로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서 피비린내. 워커 장군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군 부대를 외관 북쪽, 즉 다부동에 배치해달라고 국군에 요청했다. 낙동강 전선의 핵심이 다부동이었던 것이다. 북한군의 공세는 갈수록 거세졌다. 8월 공세와 9월 공세가 이어졌고 이 전투로 북한군 24,000여 명, 국군 10,000여 명의 사상자가 났다. 전투는 아군의 승리로 끝났다. 낙동강 전선에 사활을 걸었던 북한군 3개 사단은 치명타를 입었고 아군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워커 장군의 진두 지휘에 부응했던 국군과 유엔군의 위대한 승리였다. 한국군 장군들을 굉장히 많이 치열업, 그러니까 격려하고 당시 한국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쏟았던 장군이죠. 그래서 아직 젊은 그 청년 장교들이 그 뭐 사단장도 하고 군단장도 하다 보니까 많이 가르쳐 주려고 했었고 많이 교육도 실제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는 과정 중에 이제 정일권 장군 자서전에 보면 자기를 데리고 가서 비행기 안에서 낙동강 방어선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면으로 봐서도 그 굉장히 그 한국군 장군들로부터 많은 협조를 받아내려고 했었고 그럼으로써 그 원활한 연합 작전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그런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전우의 피로 지켜진 평화. 그 자리에 다부동 전적비가 세워졌다. 외관 전투는 물론 다부동 전투에도 참전했던 여준구 씨가 오랜만에 전우들을 찾았다. 많은 전사자들이 저 고지에 묻혔다. 여기 이 산들이 보물이요. 이 산들 때문에 인민군이 속히 못 들어온 거죠. 만날 쫓겨 내려왔다가 쫓아 올라갔다가 쫓겨 내려왔다가 만날 전진하고 후퇴하고 전진하고 후퇴하고. 당시에 1등병 여중구입니다. 제겁니다. 29,000명이면 약 2만 명 아닙니까? 2만 명이라는 시체가 여기서 없어졌으니 대단했죠. 그의 눈앞에서 운명을 달리했던 수많은 전우들. 그들이 있어 워커라인을 지킬 수 있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다. 이 워커라인을 지켜냈다는 것은 결국은 대한민국을 구해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워커라인이 뚫려서 부산까지 내줄 경우에는 미군은 일본에서부터 병력을 어딘가를 상륙시켜야 되는데 다시 한번 상륙작전을 통해서 한반도를 갖다가 다시 되찾으려면 인천 상륙작전보다 수십 배의 상륙작전을 감행해야 됐을 것입니다. 미국 메릴랜드주 헤이거스타운의 참전용사 추모 공원. 지난 11월 11일 제양군인의 날을 맞아 참전용사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열렸다.
가까운 곳에는 6.25 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도 세워져 있다. 이 세 명의 노병은 6.25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이다. 미국에서는 잊혀진 전쟁이라 불리는 6.25 전쟁. 하지만 이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전쟁이 바로 6.25다. 이들은 지금도 한국에서의 경험, 워커 장군과 함께했던 낙동강 전투가 자랑스럽다. Meaning of the Korean War to me now is that we are so proud of what we had done, and I know that the men who served in Korea are proud of what we had done or able to accomplish in freeing a people, giving them the opportunity to live in a democratic situation. As far as I know and the things I've heard about General Walker, not having met him personally, he was an outstanding leader as far as the Army, and the Marine Corps was attached to the 8th Army at that time. So it's something he has to be complimented on. 이들의 기억 속에 워커 장군은 기적의 승리를 이끈 명장이었다. 그는 늘 철모를 쓰고 지프에 올라타 낙동강 전선의 최전방을 총횡무진했다. 이것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벼랑 끝 풍전등화의 운명을 걸었던 낙동강 전투.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끈 뚝심의 지휘관 워커 장군. 그는 전장에서 불독처럼 밀어붙였지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휘관이었다. He also did a remarkable job at building up the competence of his army, which really had not been very good at the start of the war, trying to make up for the training and equipment and the manpower deficiencies from this post-war American army that had been drawn down drastically after World War II. So he provided great management skills. He also provided great leadership in holding off the North Koreans and allowing MacArthur to build up the Incheon invasion. MacArthur later 6.25 전쟁 역전의 발판을 만든 인물이지만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워커 장군. 그를 재조명하는 전시회가 부산에서 열렸다. 우리가 아는 6.25 전쟁의 지휘관이자 영웅은 메가더 장군이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워커 장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 유엔 기념관 방문하시기 전에 워커 장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아니요, 워커 장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몰랐어요. 일단 6.25 전쟁 생각하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이제 메가더 장군밖에 없는데 워커 장군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여기 기념관에서 좀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번 전시회는 스탠드 워 다이라고 역설했던 그의 연설문을 비롯해 전투 당시의 사진과 신문 기사 등이 공개되었다. 무엇보다 인천 상륙작전의 발판이 워커 장군의 낙동강 전투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인천 상륙작전의 중요성과 그리고 메가더 장군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실제적으로는 우리 낙동강 방어선선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인천 상륙작전도 성공하지 못했을 거고 대한민국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인물이 바로 워커 장군이기 때문에 그분의 업적과 인생을 알리기 위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새벽 2시 수세에 몰려있던 아군이 허를 찌르는 대반격에 나섰다. 작전명 크로마이트,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다.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서 당시에 미 8군의 예비대로 썼던 해병대를 빼서 상륙부대로 썼습니다. 9월 1일자로 미 해병대를 빼내는 거죠. 그러니까 워커는 예비대가 없이 전선을 갖다 막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워커가 그렇게 충실하게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내지 못하면 메가더 입장에서도 해병대를 빼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커가 얼마나 낙동강 방어선을 갖다 지키기 위해서 고심했는가, 그리고
그 임무를 잘 완수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To North Korean army in front of the Naktung River line. They still fought furiously for a few days after the landing, but then they started to disintegrate. And then General Walker drove north from his Naktung defenses to basically grind down the North Korean forces to his front. And they were really caught between the 10th Corps coming ashore at Incheon and in the Seoul area and Walker's forces driving north. And Walker conducted a very effective pursuit with Korean and American forces destroying North Korean elements as they drove north. So it was a combination of the Incheon landing and Walker's drive north that really shattered the North Korean forces in the south. 9월 28일, 아군은 90일 만에 서울을 되찾았다. 그 역사적 순간을 워커 장군도 함께했다. General Walker and his forces had helped to hold the line in Naktung. Because of that, it was much easier to drive the North Korean forces back north of the 38th parallel and to recapture Seoul and liberate Korea. 10월 1일, 국군은 기세를 몰아 38선을 넘어 북진하기 시작했다. 아군은 빠른 속도로 진격했다. 워커 장군의 미 8군 역시 평양을 수복하고 북진을 계속했다. 하지만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세는 다시 역전되었다. 청천 강변에서 중공군에게 포위당한 워커 장군의 8군 역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전선은 다시 38선에서 형성되었다. 또 한 번의 위기에서 워커 장군은 다시 한번 지상군의 동료에 나섰다. 그의 신념은 확고했다. The Korean War has vividly brought to our attention the fact that communism follows the same pattern in military operations as it does in peace, ignoring of individual human rights, torture, mass execution of innocent people, and a complete disregard of the rules of civilized warfare. 12월 19일 백설이 눈부신 서울 대통령 관저에서는 워커 중장에 대한 무궁화 훈장 수여식이 거행되었다. 워커 장군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이 수여된 것이다. 그만큼 낙동강 전선은 국운이 걸린 중대사였다. 1950년 12월 23일, 워커 장군은 1군단 사령부가 있는 의정부로 출발했다. 한국 정부의 표창을 아들이 있던 부대에 전하기 위해서였다. 워커 장군의 전용 지프가 코너를 돌아오는 순간 지프를 보지 못하고 길로 나온 국군 트럭과 부딪혔다. 대형 사고였다. 워커 장군의 보고는 한국은 물론 미국 본토에서도 대서특필되었다.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은 최근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의혹을 사기도 했다. 제가 워커 장군 사고사의 진상 기록을 내셔널 아카이브에 있는 자료로부터 확인이 돼서 그것을 근거로 추적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학계나 미국 학계에서 잘못 알려진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사망했다거나 북한군의 기습 공격에서 사망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 도봉역. 워커 장군의 사고 현장이 이 근처다. 당시 이 동네에 살고 있었던 김태옥 씨는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산 증인이다. 여기 돌아가셨어. 여기서 돌아가시요. 그땐 이제 여기 눈이 또 왔어. 눈이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눈썰매 타고 그랬어요. 조그마니까. 여기 길이고. 여기가 이게 나무가 서 있는데 미누나무 같은 게 여기 섰었고 가다가 정선대 달려오다가 여기 저 그 항공권 쓰리고 오다라고 있지. 그게 아주 싹 나가는데 그냥 받친 거야.
그래가지고 힘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돌아가셨어. 워커 장군은 사고와 함께 지프에서 튕겨져 나갔고 머리를 크게 다쳐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근데 나 조그마니까 와가지고 뭐냐 하면 이저 머리를 이렇게 만지니까 머리가 버벅해. 머리가 허옇게 시신 분이 그냥 돌아가셨어. 여기서 돌아가신 거야. 워커 장군은 사성 장군으로 추대되었고 시신은 일본을 거쳐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그의 시신은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And it was Christmases were pretty hard when we were growing up because my father was an only child. My grandmother would spend Christmas with us. We didn't talk a lot about my grandfather during those times. He died on 23 December 1950. So Christmases for a long time were pretty difficult. 워커는 한국 전쟁에서 지금까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 장군 중에 한 명입니다. 특히 1950년 7월 달에 한국 전선에 들어와서 1950년 12월 23일 날 사망함으로써 너무 한국 전쟁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만 그 작전을 펼쳤기 때문에 우리 기억 속에 많이 잊혀진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워커 장군의 낙동강 방어선 지연 전술이야말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천 상륙 작전을 가능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계나 특히 미국 학계 내에서도 워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의 기억에서 희미해진 워커 장군. 이것이 안타까웠던 김리진 회장은 지난 40년 가까이 자비를 들여 워커 장군의 흔적을 찾고 그를 기리기 위한 사업에 힘써왔다. 이유는 하나였다. 누군가는 기억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워커 장군에 대한 조사를 쭉 다 해본 거예요. 여기저기 낙동강 뭐 해안 참 여러 군데 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워커 장군에 대한 그 기념비 또는 추모비 또 그 추모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의 노력을 알게 된 워커 장군 가족들은 워커 장군이 달았던 중장 계급장으로 감사패를 만들어 전달했다. 이 중장 계급장은 세기의 세 장군이 함께한 사연 깊은 계급장이다. 패트님, 이 아이젠하워로부터 받은 이 계급장을 워커 장군이 진급할 때 직접 와서 달아줬습니다. 워커 장군의 사고 지점을 처음 찾아낸 것도 김 회장이었다. 지금은 사유지가 되어 그 앞 전봇대에 작은 표식을 붙여놓은 김 회장. 사람들이 그 위에 무심코 붙인 전단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착잡하다. (6.25) 전쟁이 역사적인 장소예요. (6.25) 전쟁을 대표한 사령관이 죽은 자리 아니에요. (6.25) 전쟁의 역사적인 한 사실을 우리는 보존해야 됩니다. 영구히 보존해야 됩니다. 워커 장군이 잠들어 있는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 그가 6.25 전쟁 3년 중 가장 어려운 시기에 기꺼이 지휘봉을 잡았던 이유는 목숨 바쳐 지켜내야 할 한 가지 때문이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다. 그 가치를 사수하기 위해 수많은 참전 용사들이 유엔군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수호에 힘을 보탰고 그 선봉에 워커 장군이 있었다. 성향상 가장 그 치열한 상황에 가장 많은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아주 그 굳은 얼굴로 전선에 나서서 모든 걸 살피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낙동강 방어선에서 그 물론 덕장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용장 외에 누가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워커가 아니었으면 사실 그렇게 잘해내기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I think I think one thing that it tells you is that the Walkers were committed to saving South Korea. And so I think when you talk to many Americans who fought in the Korean War today, those who are still surviving, and you ask them what they're most proud of, this is often what they talk about.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6.25 전쟁의 영웅 워커 장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를 우리가 이제 기억할 차례다.